안녕하세요. 연세아지성형외과의 유창호 원장입니다. 그 혈류순환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약은 이게 조금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고요. 그 다음에 항응고제, 그 다음에 여성호르몬제, 그 다음 각종 그 혈액순환 개선제, 그런 거는 수술 전에는 끊으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처방을 받아서 먹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해주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내가 눈 수술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게 약을 좀 끊으면 좋다. 길게는 2주 끊으면 좋고요. 안 되면 최소한 1주라도 끊는 게 좋다 하는데 이게 잠시 끊어도 되겠습니까? 자문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계속 약을 장복하시는 경우에는 그 정도 기간 끊어도 큰 문제가 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끊는 게 좋죠. 그 외에도 요즘 각종 영양제, 알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한약 이런 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그거 안 먹어도 사실 큰일 안 나기 때문에 그거 잠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우리가 모르게 수술에 영향을 줄 만큼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수술 전에 잠시 끊고 수술 끝난 다음엔 드셔도 되니까 버리지 말고 다시 드시면 좋죠. 그리고 또 독특한 약, 내가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 있다면 수술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걸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꼭 이야기해 주시는 걸 권고하고 있죠. 특별한 건 없고요. 외출할 때 하는 거 다 하고 눈 수술이니까 아무래도 그 모자하고 선글라스 정도는 이렇게 하나 챙겨 오시면 편합니다. 손수건도 하나 혹시 수술 부위에서 피가 나거나 진물 나면 좀 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만 준비해 오시면 되지 특별하게 뭐 준비하실 거는 없습니다. 평생 안 먹으면 좋겠죠, 술, 담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연은 사실은 큰 상관이 없고요. 술이 문제입니다. 술은 최소한 수술 한 3, 4일 전에는 끊으라 그러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이렇게 못 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술 전날은 이제 먹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 리미트는 걸어두는 편이고요. 수술 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술 후에도 담배 피지 마라 그러는데 담배 피는 사람 피지 마라 그러면 안 피겠습니까? 피겠죠. 근데 술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금주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 달 내에 금주 안 하고 술을 마셔도 탈이 안 나는 경우가 99% 됩니다. 그런데 그 100명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나서 금주하라는 기간에 술을 먹고 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4주 동안 먹지 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은 보통 웬만큼 하는 색조 화장 이거는 2주 뒤에는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2주 뒤에부터는 이제 막 어프 씻어도 되고 화장 지울 때 이렇게 조금 문질러서 지워도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지울 때 아주 빡빡 문질러서 지워야 되는 화장 있잖아요. 변장이라 이야기할 만큼 심하게 색조 화장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4주 있다가 하라고 그러죠. 렌즈 착용은요 이게 개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실밥 뽑고 그 다음날부터 렌즈 끼고도 아무 불편 없다는 사람이 있고요. 한 2주 동안 렌즈 끼니까 불편하다 자극된다 이런 사람 도 있고요.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생활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실밥 벗고 한 2, 3일 있다가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끼고 나서 뭐 괜찮은데 이러면 그냥 계속 끼도 되고 예를 들어 끼고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그냥 불편하더라 그러면 좀 뺐다가 그 다음날은 6시간 또 좀 길게 더 착용하고 그 다음에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신 결막지방을 통해서 하는 수술 그러니까 바깥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눈 안쪽 점막을 결막이라 하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지방을 건드리는 수술한 경우에는 거기 안쪽에 이렇게 봉합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렌즈 끼는 걸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한 2주 동안은 안 끼시는 게 좋죠. 관리라는 게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분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밥 뽑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조심합니다.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고요. 오로지 하는 거는 이제 냉찜질 열심히 하고 술 안 먹고 좀 잘 때도 머리 높게 자고 눈 편하게 해주고 하는 정도가 다인데 실밥을 뽑은 다음부터는 세안을 해도 된다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세안할 때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심해서 씻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씻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실밥 뽑고 나서 일주일이면 열흘이 지난 상태거든요. 거의 2주 가까이 된 상태니까 그냥 팍팍 씻어도 됩니다. 클렌징 폼 써가지고 그동안 못 씻었던 거 다 씻어도 되고 문질러서 씻어도 되고요. 일부러 막 비비고 하는 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씻는 게 더 상처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째고 경과 보러 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오면은 간혹 너무 안 씻어서 연고 막 찌꺼기 하고 꺼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는 라인 잡히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흉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술을 할 때 잘 씻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달째쯤 됐을 때 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살성이 나쁜 사람들은 수술 부위가 좀 많이 딱딱하고 그렇죠. 소위 내측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많겠지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마사지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특히 앞트임한 경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잘 씻는 거야 뭐 2주부터 그냥 잘 씻으면 되고 한 달째부터 흉이 만약 나쁘다 그러면 제가 고기를 꼭꼭 눌러서 약간 딱딱한 흉이 있으면 거기 누르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되니까 조금 눌러줘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를 아침 저녁 세안하고 한 5번 미만 정도로 하라고 이렇게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기도 합니다.